3부터 찍어야지. 빨리 와. 30만이다. 자, 꺼요? 멘트 하고 꺼야지. 두 분이서 하시면 돼요. 아니야, 같이 해야지. 정 PD 같이 못 들어오나? 못 들어옵니다. 같이. 멘트 한번 해. 알겠습니다. 먼저 해, 네가. 30만 감사합니다. 조촐하게 저희끼리. 그래, 끝난 거야? 네, 아유 감사한 게 다죠. 우리 30만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냥 열심히 홍보대사 역할 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촐하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케이크 하나 키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제는 50만원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예, 박 PD 좀 들어오시고 우리 박 PD도 한마디 하고. 네, 구독자님 덕분입니다. 네, 박수. 나 무너졌어. 하나, 둘, 셋. 어우 벌써 빠졌어요. 무너지네 초가. 이게 빨리 무너져야 돼 이제 30은. 50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요거 빨리 치우고 방송 제대로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이슈입니다. 교수님, 예. 작년부터 우리를 정말 분개케 했던 고유정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요? 1, 2심에서 고유정이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이 됐죠. 그거야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의붓아들 관련돼서는 1, 2심 다 무죄 떨어졌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부 다 궁금해했었는데 역시 대법원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사건 관련돼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판결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 사형은 아니고요. 무기징역입니다. 화날 거예요. 다들 이제 화가 나는데 이제 결국은 1심이건 2심이건 대법원도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해준 이유는 결국은 그거예요. 고유정이가 의붓아들을 죽였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쉽게 네. 얘기해서. 그러나 아닐 확률도 아주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에 의해서 그거는 무죄를 선고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네, 이 사건이 작년 2019년 5월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작년 6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년 반 가까이 지금 우리에게 고유정이라는 이름 이 세 글자는 정말 많은 걸 남겼던 것 같아요. 범죄사적으로. 우리가 커튼 침머리 뿐만 아니라 정말 범죄자의 두 얼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경계선 성격 장애 이런 많은 우리가 범죄자들에 대한 궁금했던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고유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 이제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제 이미 대법원 결정 판단까지 난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떠드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그런 회의감은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 한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은 셋.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죠. 의붓아들 살해 사건. 남편 살해 사건은 이제 끝났으니까. 네. 그거는 정리한다 치더라도 의붓아들 살인 사건 관련돼서 그 현장을 한번 쓱 가보자고요. 가면은 당일날 남편, 네. 고유정, 아이 네. 거기 셋밖에 없었죠. 네. 그다음에 경찰이 주목하거나 검찰에서 주목한 것도 외부에서 침입한 흔히 없죠. 침입흔이. 네. 예,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은 죽었어요. 네. 아이가 죽었고 남편은 어찌됐건 골아 떨어졌어요. 그 머리카락에서 나왔잖아요. 수면제 성분이. 네. 골아 떨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그 시간대에 아이가 사망했을 걸로 추정되는 그 시간대에 깨 있었던 사람은 오로지 고유정이 하나예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건 이 사건은 고유정이가 범인이 아니라는 데를 밝히는 거가 돼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고유정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를 밝히는 식의 수사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사실 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요, 2019년 3월 2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남편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5월 25일 날 발생을 했죠. 사실 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좀 더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한다면 전 남편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다시 이것이 또 대법원에서까지도 어쨌든 무죄가 판결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댓글에다가 막 적어놨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무죄냐, 어떻게 이게 무기징역이냐, 사형이지. 살해 전 남편 살해 방법이라든지 살해 이후에 솔직히 얘기해서 그 사람의 흔적조차 네. 찾을 수 없도록 잔인한 사후 행위를 했잖아요. 사실은 사람을 한 명 죽이느냐 두 명 죽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살해한 행위도 똑같이 목숨을 거둬도 시원치 않은데 맞아요. 그 이후에 사망한 사람의 그 흔적 자체를 그냥 아예 사라지게,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 잔인한 어떤 그 태도, 행동, 이것까지 합친다면 사실은 고유정이는 사형을 받아서 마땅하죠. 100번 1000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 대한민국 추세가 사형은 실질적으로 없는 나라로 분류가 돼버렸고 무기를 주잖아요, 거의가.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맨날 말씀드렸던 거는 상징적으로라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사형제도가 존재하니까 상징적으로라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형 선고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형 선고를 해주면 무기징역하고는 또 질적인 내용에서도 좀 다르잖아요. 질적인 면에서도. 사형받은 놈은 사실 그 가석방으로 나오는 거 안 되잖아요. 네. 사형수 신부님은. 근데 무기 받으면 어떠한 형태로건 고유정이는 무기를 지금 꿈꾸고 있을지도 무기 받았으니까 가석방으로 꿈꾸고 있을지도 몰라요. 교활하고 그런 여자기 때문에. 어떤 범죄 전문가들은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지금 고유정은 가석방을 꿈꾸면서 그럴 거예요. 나올 날을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아직 생각한다. 젊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유정은 가석방에 여지가 있는 처벌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국민들 얘기는. 그러면 상징적으로라도 사형 선고를 해줘가지고 이거는 평생 동안 우리하고 같이 어울려 섞여 살면 안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무기라는 게 떨어지니까 그런 여지가 보여버리니까 나올 수 있는 여지, 가석방될 여지가 어찌됐건 있는 거잖아요. 네. 무기라는 그 형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고유정 하면 또 유명했던 게 두 얼굴인데요. 친지들이나 아니면 또 이웃 주민에게는 굉장히 친절했던 사람이 네. 전 남편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인 언사라든지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범행을 할 때 범행 전에 뭐 물품들을 다 구입하고 나서 그걸 담아가지고 포인트까지 또 적립을 하고 참. 또 친구들하고 그걸 다 그 범죄 도구를 차의 트렁크에 실은 후에 친구들 술자리에 가서 술을 또 치맥했다며요. 네, 네. 술을 먹고 온 것뿐만 아니라 또한 범행 후에 펜션 주인이 전화를 걸었을 때도 너무나 이렇게 태연하게 전화를 네. 받는 등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범죄자, 일반적인 뭐 그래도 죄책감을 느끼는 범죄자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펜션 주인이 전화하니까 그 이미 전 남편은 사망해서 화장실에서 지가 뒤처리하고 있던 중에 네. 전화 받은 것 같아요. 그 전화를 게임하던 아들이 받아갖고 엄마한테 바꿔주니까 엄마 마저 청소하고 올게요. 그 청소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뒤처리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시신훼손하고 그렇게 그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엄마 저 청소하고 올게요 하고 뭐 이렇게 아주 태연하게 이거 이 여자는 진짜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이런 얼굴. 근데 정말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결국 그 의붓아들의 사망을 결국은 못 밝힌 게 돼버렸잖아요. 네.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 99%는 고유정일 걸로 보이지만 나머지 1%가 이를테면
최초의 그 상당 경찰서인가 청주 네. 거기에서 추정한 것처럼 아버지의 발에 눌려서 사망했을 개연성. 그것도 영 없는 건 아니라는 걸로 1% 정도를 어떻게 보면 비중을 먹인 거거든요. 그 바람에 이게 의붓아들 관련돼서는 무죄가 된 거란 말이죠. 그 99% 고유정, 1%의 그 가능성, 아버지 발에 눌렸을 가능성. 이렇게 이제 따져가지고 하니까 이 속이 상하는 거고 이제 국민들이 실망하는 건데, 근데 나름대로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찾았더라고요. 네. 세계적으로도 그 정도의 나이가 되는 아이가 6살인가요? 네. 아니 6살 아니죠? 5살. 5살인가? 그 정도의 나이가 되는 아이가 4살 내지 5살일 겁니다 아마. 네, 네. 그런 아이가 아빠의 다리에 눌려서 사망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런 일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상당히 좀 아쉽죠. 네. 그리고 고유정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얼굴을 보이는 건 무엇보다 싫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체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얼굴이 공개되는 게 싫다. 왜일까요? 분명히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자기애가 엄청나게 강하고 가석방돼서, 근데 가석방돼서 얘가 나올 때쯤 되면 지금 고유정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36, 37이니까요. 그러면은 뭐 적어도 얘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근데 가석방 이 고유정인에 해당 안 될 거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진짜 얘야말로 무기징역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교정청이라든지 법무부 이쪽에서 고유정이 의붓아들 사망한 거는 무죄라고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몰라요. 법상으로 제도적으로는 무죄일지 모르지만 우리들 심정적으로, 우리들 정서적으로는 그것도 같이 유죄예요. 그거는 교도관이나 그 교정 당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정하게 뭐 모범 생활했다고 해가지고 가석방으로 내보내줄 확률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고유정이는 거기서 생을 마치는 게 맞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정이가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지 얼굴 팔리는 거 이런 것도 좀 극도로 경계했던 거, 이런 부분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가 사실 뭐 이제 전 남편일 수도 있고 의붓 아들이기도 하고 모든 관련된 가족이기도 한데요. 손수호 변호사가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거기에 진짜 피해자 한 명이 더 있다. 그게 바로 펜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뭐 근데 이 펜션을 운영하시는 부부님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은퇴 자금을 모아서 네. 제주도에 내려와서 그 펜션을 지어서 한 건데 네, 망했어요. 펜션이 다 노출되다 보니까 네. 누가 오겠어요. 그리고 걘 다 진짜 취소가 됐고, 지금 이걸 뭐 그렇다고 법원에 그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네. 하더라고요. 망했죠. 그러니까 또 뭐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피해를 본 분들, 이제 그분 같은 경우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고유정으로부터 상처를 입었어요. 피해를 당하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고유정으로부터 다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고유정에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나는 그런 사람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주고받고 인사를 나누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정말 내 이웃에 그런 끔찍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를 믿고 살게 수 있겠어요. 근데 고유정이 정말 전형적으로 그런 이웃집 살인마였던 거죠. 고유정 사건은 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으로 끝나고 어느 정도 세월이 가면 고유정이 또 잊혀지겠죠. 네. 우리들 뇌리 속에서 잊혀지고 어느 순간 슬그머니 나온 것도 모르고 고유정이가 나와서 우리들과 섞일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 절대 그런 일 없겠죠. 교수님 언젠가는 이 한국의 살인 사건에서 또 우리가 계속 한다고 한다면 고유정 사건에 또 해야죠. 네, 또 하고 고유정이 저 가석방 노력하고 있거나 구치소 내에서 어떤 형태로건 제가 저 뭐 인맥을 동원하더라도 그 고유정이의 교도소 생활 분명히 제가 확인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고유정이가 하다못해 같이 수감됐던 사람들을 찾아서라도 제가 고유정이가 어떤 태도로 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반드시 한번 우리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잊혀질 수 없게 예, 하는 게 또 잊혀지지 않게 할 겁니다. 끝까지 물을 겁니다. 네, 예. 그게 우리 사건 의뢰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 판결 무기징역 나왔다. 그리고 전 남편 살해는 인정이 됐지만 의붓 아들 살인 사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네, 고유정 사건은 그렇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제가 보도를 보다 보니까 아프더라고. 이게 우리나라 사건은 아닌데 네. 아프더라고. 이게 비단 중국만의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요. 네. 이걸 하나 오늘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네, 이게 11월 7일자로 중앙일보에 보도가 됐어요. 보도 이 기사 제목은 모친 생매장한 아들. 자기의 모친을 생매장한 아들. 그런데 노무는 이제 설명하죠. 뭐 조금 네. 천천히. 이 사건이 발생했던 거는요, 지난 5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5월 5일 날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오전에 중국 산시성 공안국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고 예. 왔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장모 여인인데 뭐라고 했냐면 5월 2일 날 저녁 8시경에 남편 마모 씨가 걸음도 제대로 뗄 수 없는 시어머니를 수레에 싣고 나갔대요. 근데 시어머니는 없고 혼자만 돌아왔다. 그러면 3일 된 거네요. 네. 그렇죠. 5월 2일 날 남편이 어머니 모시고 나갔고 이 여성이 장모 여인이 경찰에 신고한 건 5월 5일이니까 네. 3일 지난 거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 날 5월 2일 날 나갔는데 5월 3일 날 새벽 2시에 남편 혼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어딨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엄마 버스 태워서 친척 집으로 보냈다. 아니 거동도 힘든 분을 그래서 수레에 끌고 간 분을 버스에 태워서 친척 집에 보냈다고 하니까 의심스러워서 이제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당연히 이 마 씨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 어디 가셨냐 네. 계속 추궁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도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계속 버스 태워서 어머니 친척 집으로 보냈다는 그 주장만 되풀이한 거죠. 네. 그럼 어디로 보냈는지 명확하게 어디서 버스를 태웠는지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합리적으로 그걸 이제 추궁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니까 결국은 범행을 털어놓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교수님 이게 이게 그러면 어머니 어디 갔냐라고 하기 전에 어머님을 그럼 왜 일단 어머님을 왜 유기를 했느냐 버렸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저 그게 너무 싫어요. 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오줌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 소변을 못 본 거죠. 네, 침대에다가 아마 실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악취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어머니를 갖다 버렸대요. 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버린 거라면 또 그거 이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버린 거라도 정말 나쁜 놈인데 이놈은 이 마씨 이놈은 자기 어머니를 그 파져 있는 구덩이 아마 산 쪽에 누가 어떤 목적이로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파졌건 구덩이가 생긴 데가 있었나 봐요. 네. 그 구덩이에다가 어머니를 가서 밀어넣은 거예요. 데리고 가서 어머니 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나오지 못하도록 위에다가 아마 나무 같은 걸로 막은 모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흙을 부어가지고 결국은 생매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겠죠. 네. 근데 다행히 어머니는 한 2m 정도 되는 그 구덩이인데 땅을 파니까 어머니가 살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경찰이 추정하기에는 아마 그 나무판 사이에 그 구멍이 있다 보니까 숨구멍이 있다 보니까 거길로 이제 숨을 쉬시면서 그래도 생존해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덩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구덩이가 있는데 어머니는 뭐 그냥 밀어넣었죠. 네.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위쪽을 막으니까 나오지 못하게 막으니까 안에 공간은 있죠. 네. 공간은 있고 이 나무니까 아무래도 틈이 있고 그 위에 흙을 덮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났으면 산소가 희박해져서 돌아가셔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요 그 어머니가 떨어진 그 공간 그 위를 막은 나무와의 사이에 공간 사이에 산소가 좀 존재하고 약간의 그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다 보니까 이제 사망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경찰이 아마 하루만 늦었어도 사망했을지 모르죠. 아, 근데 교수님 생각해보세요. 3일 동안 그 깜깜한 공간에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 그것도 자식이 날 밀어넣는데. 예. 근데 그래서 참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뭐 고려장 얘기 있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연로하시면 등에다가 등찌개 같은 데다 그분들 태우고 가가지고 산 파서 며칠치 먹을 것만 딱 넣어놓고 입구 막고 나와버리면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 그건 정말 비인도적인 거죠. 네. 그런 고려정이라는 악습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그 고려정하고 이건 고려정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는 이 마모씨는 먹을 것도 준 것도 아니고 어머니 그냥 끌고 가고 그냥 집어넣어놓고 위에 덮어서 그냥 해버린 건데 결국 경찰이 이 땅을 팠어요. 그래서 네. 어머니를 이제 꺼냈고 나무판으로 구멍이 막고 흙을 뿌렸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 나오면서 구할 때 나오면서도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네. 뭐라고 하셨냐면 아휴 내가 스스로 땅을 파서 들어갔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게 어머니예요. 이게 부모예요. 경찰이 자신을 구하러 왔잖아요. 경찰이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아들이 걸렸다는 뜻이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생매장시킨 아들이 이미 경찰이 적발이 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순간적으로 그냥 그 얘기한 거예요. 이거 내가 스스로 파서 들어간 거예요. 그 아들 관계 없다는 거죠. 어머니는 자신을 죽이려고 생매장시키려고 했던 자식이 처벌되는 거를 두려워해서 대바람에 경찰한테 아이고 이거 내가 파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직까지 부모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기를 그렇게 생매장시켰던 아들 그리고 3일 만에 누군가 날 구해줬으면 살려주세요 아니면 목이 말라요 이런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먼저 파서 구덩이에 들어갔어요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게 자신의 생존보다 모성이라는 게 더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이제 이분이 한 3일 정도 굶은 상태에서 매장돼가지고 이제 꺼냈으니까 구조됐으니까 당연히 병원 갔겠죠. 네. 이분 병원에 가서도 아들 감옥 가는 것만 신경 쓰여가지고 처벌 어떻게 받는지만 잔뜩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왕모씨 노인이더라고요. 그랬다는 거고요.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참. 근데 이제 원래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생매장시킨 아들의 동생. 둘째 동생.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었대요. 네.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 노인분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대소변을 구분을 못 하나 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모시고 있는데 그 둘째 아들 사는 집에서 자꾸 나가라고 그랬나 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부득이 이제 이 마씨한테 네. 형한테 인계한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도 병이 있었는지 그게 악화가 됐대요. 맞아요, 도저히 맞아요. 모실 수가 없어서 형 그럼 잠깐만 모셔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첫째 아들한테 간 건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결국은 이 어머니는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어요. 9월 달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들만 걱정하다 돌아가셨대요. 그래도. 네. 그 며느리가 그 얘기를 했답니다. 남편은 징역 12년을 받았어요. 재판소에서. 재판에서 받았는데 어머니가 아유 내 아들 언제 오냐 그 얘기만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며느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 며느리 장모 씨 같은 경우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어찌됐건 아. 자신의 남편을 고발한 겁니다. 네. 분명히 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자신의 남편이 가더니 새벽 2시에 자기만 홀랑 오니까 아내는 직감적으로 눈치챈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한테 며느리가 신고를 해서 이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구조가 됐었던 거죠. 네. 근데 교수님 네. 9월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면서 이런 일 때문에 더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것도 같고 또 돌아가실 때 아유 내가 좀 더 일찍 죽었어야지 되지 않나 막 이런 후회는 또 안 하셨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지는 않으셨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중국이 법이 상당히 센 거로 알고 있는데 징역 12년밖에 안 받았어요. 네. 그 부분은 뭐 중국의 어떤 사법 시스템을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싸게 먹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네. 근데 혹시라도 이제 오해할까봐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여러분들 중에 막 고려장 있잖아요. 고려장이 약간 일본 일제시대 때 그 뭔가 말이 와전이 일제가 만들어냈다. 말이라고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고려장 같은 풍습이 세계 곳곳에 이게 많아요.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하시키기 위해서 만든 말이긴 한데 실제로 여러 곳곳에서 나라에서 이런 풍습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려장이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고려 시대 때를 그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들은 거는 문헌에 일부 나오는 걸로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일본도 그런 그건 풍습이 있었죠. 있잖아요. 그런 네. 풍습은 다들 있었으니까 뭐 예전부터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사회 활동 못 하고 거의 숨 넘어가기 직전 같으면 이제 아마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자식을 사랑해야 이렇게까지 할 수 이거 있는지. 슬프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참 슬프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고 부모님한테 우리가 부모님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개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그냥 나 멀쩡하게 놔줘가지고 이렇게 사회의 일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놔주신 거 그거 하나로 그냥 평생 감사하면서 효도해야 되는 존재가 부모님이고요. 또 뭐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도 자식 키워놓고 자식 덕 보려고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은 효도 다 하긴 했어요. 3살, 4살 때 내 앞에서 이쁜 짓 무지하게 했기 때문에 이미 자식으로서 효도를 한 겁니다. 나는 즐겁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따지고 뭐 부모 자식 간에 더 이상 뭐 원하고 바랄 것도 없는 관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생겨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생매장을 시키는 살인행위를 이것도 아마 고의살인죄로 기소가 됐죠. 네. 이게 고의살인이랑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중국은 그 일반 그 살인죄 그 구분합니다. 고의살인죄하고 이제 과실살인 얘기하는 것 같아요.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좀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해 5월 20일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5월 2일 날 일어난 사건이죠. 네. 맞죠? 5월 2일. 다시 한번 부모님의 존재를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네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마 다들 아마 효도하시고 착하신 분들이고 정의감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거 보면 같이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서글프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네. 그러면 또 저희가 이슈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용기 있는 시민? 저 여성분. 네. 이거는 정말 다뤄야 돼요 정말. 네. 흉기로 위협해 가지고 저 초등학교 여학생을 옥상으로
끌고 가는 그 범인을 네. 발견해가지고 저 조치해 준 사람이죠. 네. 대단한 분이. 이거 설명 소개해 주시죠. 예. 이게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15일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네, 네, 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자택에서 외출 준비를 하던 A 양이었는데요. 26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성분입니다. 갑자기 그 비명 소리를 들었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현관 앞 상황을 봤는데 별게 없는 거예요. 그럼 지나갔구나.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12에다가 바로 신고를 했어요. 여기 지금 비명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더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그 초등학생 A 양을 어떤 흉기 든 남자가 끌고 가는 걸 본 거예요. 옥상으로? 네, 옥상 계단 쪽으로 딱 끌고 가니까 이 A 양이 딱 바라보고 있는데 초등학교 A 양이 그 순간을 본 거죠. 누군가가 날 보러 온 거를, 나 보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 문이 열리자마자,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초등학생 A 양이 막 뛰어갑니다. 그때 강 씨가 그 A 양을 딱 그 집 안으로 들이면서 문을 잠그고 또 바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 흉기를 들고 있던 남성은 우왕좌왕하다가 그 옥상 쪽에서 이제 투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거네. 보니까 이 강모 씨 26살 먹은 강모 씨 이분이 아마 아파트에서 이제 어디 외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 현관문 그러니까 집 밖에서 비명 소리가 들린 거네. 그러니까 그 비명 소리를 듣고 문을 열은 거지, 현관문을. 네, 처음엔 신고를 하고 처음엔 이게 현관문 인터폰으로 맞나 봐요. 인터폰으로만 보고. 근데 인터폰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일일이 신고를 하고 혹시 어떻게 밖에 무슨 상황이 벌어지나? 열었구나. 문을 열었는데. 112부터 신고해버렸구나. 네. 그 비명 네. 아이 비명 소리 들린다 하고 112 신고하고 이제 본인이 열고 나간 거네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옥상으로 흉기를 든 남자가 여학생을 끌고 올라가는 가는 거를 딱 봤는데 그때 그 초등학생도 여학생도 딱 이 그 강 씨가 문을 여는 걸 본 거예요. 그냥 바다닥 뛰어왔구나. 그래서 바다닥 뛰어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강 씨가 이 여자아이를 집안에 딱 들여가지고 문을 잠근 거죠. 잠그고 이제 이 범인 이놈은 우왕좌왕하다가 집단에는 급하니까 거의 옥상 그 몇 층이에요? 15층. 15층 그럼 옥상 그 창문 있는 데서 뛰어내려 버린 건데 그냥 그대로 뒤질려고 작정한 거죠 뭐. 네, 화단 쪽으로 떨어졌는데 뇌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후송이 됐는데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119도 이제 같이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린애도 다친 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네. 손에 묻은 피를 지혈을 했다는 거 보니까 이놈이 어린애 강제로 끌고 가면서 아마 그 흉기로 어린애 손도 좀 다친 것 같아요. 네. 이 나쁜 놈이지. 그 뭐 옥상으로 왜 끌고 갔겠습니까 어린애를? 뻔하죠. 뻔하죠 뭐 이거. 네. 그래서 이 강 씨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분이라며요. 사회복지학과 출신이구나. 네. 이분은 경찰에서 당연히 감사 표창하고 소정의 신고 포상금도 네. 드려야 되죠.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경찰 관계자가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잘 대응해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강 씨가 그 인터뷰한 게 저는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당시 저에게 문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을 스스로 감사하게. 그래요. 그 문 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밖에서 비명소리 아악 날 때 섣불리 문 확 열고 나갈 사람 거의 없어요. 그니까요. 여성들이 특히 여성 입장에서. 그리고 바로 저는 대단한 것 같은 게 비명소리 들리자마자 인터폰 확인해보고 다시 112. 그러고 바로 신고하고 그 다음에 문 열고 나가고. 네. 굉장히 근데 이건 엄청난 용기예요.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진짜. 남자들도 그렇게 막 밖에서 비명소리 들리면 남의 일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고 또 위험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눈치 보고 잘 안 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급박함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 분이에요 머릿속에. 그 진짜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입니다. 강 씨라고만 나왔는데 이 그냥 전체 이 범인 사망했으니까 보복당할 것도 없잖아. 범인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범인의 가족까지 생각해야 되나요 여기서? 응? 그래도 아마 본인 강 씨는 그냥 전체 이름 알려줘서 그냥 널리 그냥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A 양이 이 초등학생 여학생이 트라우마 이기고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길 바란다고 그 말도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아마 아이가요 바들바들 떨고 있었나 봐요. 그건 말이라 그래요. 네. 끔찍한 얘기. 걔는 그 짧은 시간이 지옥 갔다 온 거예요. 어린애는 거의. 걔야말로 근데 이제 법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경찰 측에서 그 A 양 어린애 그 트라우마 치료, 상담 치료 이거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그 케어가 될 겁니다. 네. 이분도 그 이 강 씨는 포상금 많이 주셨나 모르겠네. 많이 줘야 될 네, 텐데. 많이 줘야 되는데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큰 사건 하나 막으신 거예요. 제가 이거 찾아보다가 무슨 관련돼서 뭐가 이렇게 글이 하나 떠올라서 딱 링크를 걸어보니까 혹시 옛날에 교수님 그 KTF 2005년 그 광고 기억나세요? 이게 뭐였냐면 0.3초의 반응이라고 해서 있었어 광고. 기억나시죠? 예, 예. 2003년 11월에 그 아마 안암역에서 지하 그 철도로 떨어진 아이를 구한 김대현 군의 실제 선행을 바탕으로 했던 광고였는데 그게 이제 그 CCTV에 녹화됐던 게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 아이가 떨어지자마자 이 김대현 군이 그냥 바로 뛰어갔는데 바로 여기서 지하철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가 이제 나오면서 0.03초 안에 0.03초. 0.3초. 0.3초겠지. 네. 0.3초 그 사람이 근데 판단할 때 0.3초 정도가 판단을 그 좌지우지하는 그 기준이라며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인터뷰한 이 김대현 군 얘기 들어보니까 김대현이죠. 그 아예 지하철이 오고 듣다는 소리도 못 들었대요. 그냥 아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그러니까요. 안 들었고 아이를 구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퍼스트 펭귄. 우리 사회가 퍼스트 펭귄이 넘쳐나야지 정의로운 사회고 살만한 사회예요. 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어떤 용기와 실행력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들이 있어서 앞에 우리가 그러면- 다뤘던 또 슬픈 사건들, 화나는 사건들도 조금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선량하게 법 지켜가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숨쉬면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살만한 세상이에요. 아직까지 누가 뭐래도. 네. 저희가 다루는 일부 지금 저희가 다루는 놈들만 우리 사회에서 이질적인 요소들, 그 좋지 않은 놈들 이제 그 케이스지. 절대 다수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다 우리가 사랑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대상들입니다. 네. 30만 이제 소회 한번 밝혀주시고 오늘 그래도 첫날이니까 하는 게 맞겠잖아요. 네. 이게 앞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또 뒤에. 아니 뒤에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네. 제가 일요일 날 우리 PD님이 30만 됐습니다 하고 저희가 단체 방이 있는데 그 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일요일 날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정말 부서질 것 같았었는데 근데 그 문자를 딱 봤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이 너무 고맙고 행복하면 이게 그래서 다 놔버렸어? 아픈 예, 게? 다 낫진 않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그때 제가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 계속 이 마음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PD님 일요일 날 몇 시에 30만 딱 돌파했습니까? 19시 15분. 야, 저 이 시간까지 우리 PD님도 얼마나 신경을 썼으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앞에까지 계속 보다가 에이 틀렸다. 다음 주나 되겠다 그러고 다 포기하고 이제 말았었거든요. 근데 19시 15분경에 30만 드디어 채웠고 조금 전에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조그만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와서 우리 같이 자축하면서 잘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가지고 도와주고 해서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30만 됐다고 그래갖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서
저 혜택이 막 돌아오는 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뭐 그래서 혜택을 우리가 뭐 크게 보자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어떤 자존심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관심이 증발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샤워받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뭐 30만 이제 넘었으니까 다음 목표는 유니 프로파일러 40만이 아니고 50만으로 가야겠죠. 아니 실시간 채팅하면 항상 구독자님들이 아니 왜 이렇게 소박한 꿈을 갖고 계세요라고 맨날 그러는데 정말 저는 50만이든 100만이든 일단은 50만으로 잡아야 되잖아. 네, 너무 감사하고요. 왜냐하면 교수님은 실감이 안 간다고 하시는데 전 항상 숫자가 실감이 안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 제천 인구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금 13만 정도에서 계속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내가 제천 시내를 다 돌아다녀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10만 전후일 텐데 그 3배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항상 누군가가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되게 그 숫자가 저한테는 되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하면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45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1차 나는 45만으로 잡아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전체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 좋은 얘기입니다. 네.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껏 해온 거보다 뭐 더 잘한다 소리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네. 피디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피디님들 고생했어요, 진짜. 네. 예. 구독자님들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